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침대를 끌고 달려왔습니다. 혈압 떨어져요. 60에 40? 산소 포화도 85%.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침대 위에 누운 사람은 한우진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침대 옆에서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정신 차려. 하지만 한우진은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 간호사가 지은호를 막아섰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은호는 유리문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한우진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한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사실은 이지혁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지혁이 자신을 이상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거리를 두듯이. 하지만 한우진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호야. 한우진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우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우진아? 지은호가 한우진을 쳐다봤습니다. 한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은호야, 배가 너무 아파. 그리고 한우진이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지은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진아.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한우진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은호는 중환자실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지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요. 우진이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죠? 네, 제가 간을 줬어요. 지금 급성 거부 반응이 왔습니다. 이식받은 간이 환자의 몸에서 거부되고 있어요. 지은호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의사가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재이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간을 이식받아야 해요.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말씀하세요. 지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재이식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여자를 찾는 것도. 지은호가 바로 말했습니다. 제가 또 줄게요. 제 간을 또 떼어내세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번 간을 떼어낸 사람은 다시 떼어낼 수 없어요. 남은 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은호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진이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공여자를 빨리 찾지 못하면. 의사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한우진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은호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호 씨? 낮고 무거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박진석입니다. 지은호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 고성이의 남편. 자신을 버린 어머니의 남편. 저한테 왜 전화를. 박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한우진 씨 상태 알고 있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성이가 당신과 한우진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10억을 주고 당신 간을 샀는지, 병원 직원들을 매수했는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납시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한우진을 살릴 수 있는 제안이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박진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하죠. 30분 후 명동 롯데호텔 로비에서 혼자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우진을 살릴 수 있다면 지은호는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에게 한우진을 부탁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30분 후 롯데호텔 로비. 지은호가 들어섰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박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다가갔습니다. 박진석이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우진 씨, 제 이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지은호가 놀라서 박진석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압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여자를 구하지 못하면 한 달 안에 사망합니다.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이요.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박진석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지은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환자명 이지혁, 진단명 확장성 심근병증, 예후 심장이식 필요 6개월 이내.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혹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망가졌어요. 6개월 안에 심장이식을 받지 못하면 사망합니다. 지은호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을 차갑게 밀어냈던 이지혁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석이 지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거래? 제가 한우진 씨의 공여자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박진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온재단을 운영하는 고성희의 남편입니다. 가온재단은 전국 병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면 공여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박진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우진 씨가 회복되면 심장을 기증하게 하십시오. 이지혁 씨에게. 지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한우진 씨를 살려드리겠습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대신 한우진 씨가 죽으면 심장을 이지혁 씨에게 주는 겁니다. 지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한우진 씨는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오래 못 삽니다. 재이식을 받아도 거부 반응이 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우진 씨가 떠날 때 이지혁 씨를 살리는 거죠. 지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진이를 그렇게 이용할 순 없어요. 박진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용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지금 지은호 씨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안 하면 한우진도 죽고 이지혁도 죽습니다. 둘째, 제 제안을 받으면 한우진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이지혁도 삽니다. 셋째 선택은 없습니다.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해요. 잔인한 건 세상입니다. 박진석이 일어섰습니다. 하루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답을 주십시오. 박진석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럼 박진석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가온재단 이사장실, 고성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 박진석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고성이는 그것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진석, 손으로 서류를 구겼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고성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플랜 B 실행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회장님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고성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박진석이 나를 죽이려 하면 나도 박진석을 죽이는 거죠. 같이 죽는 거예요. 고성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이사장님. 박진석 회장이. 맞아요. 고성이가 USB를 쥐었습니다. 박진석이 30년간 숨겨온 비밀. 이제 세상에 풀어놓을 시간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성이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들, 은행 거래 내역들. 고성이가 하나하나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박진석, 당신도 깨끗하지 않잖아. 30년 전 그 일, 이제 다 밝혀질 거야. 고성이가 파일을 언론사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AP그룹 사무실, 이지혁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에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랍에서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숨이 돌아왔습니다. 이지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철민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차철민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지혁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 마세요. 차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계약건이 있어. 내일 가면 돼. 내일이면 늦습니다. 차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이지혁은 차철민을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차철민은 처음 봤습니다. 철민아, 대표님. 차철민이 이지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병원 가세요. 대표님 잃기 싫어요. 이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민아, 일어나. 싫어요. 차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간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요. 이지혁은 한참을 차철민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병원 갈게. 차철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요? 응, 지금. 이지혁이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 그때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이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표님,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여기 있지? 지은호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 다 알아요.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심장.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시다는 거, 6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거.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혼자 감추셨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이지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상관없어. 내 일이 아니야. 상관 있어요. 지은호가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대표님 좋아해요. 지은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 있어요. 지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표님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지은호를. 이지혁은 돌아섰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지은호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살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지혁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은호가 다가왔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심장을 구해주신대요.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중환자실, 한우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한우진이 약하게 불렀습니다. 응, 우진아. 나 이제 얼마 못 사는 거 맞지?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살 수 있어. 거짓말 하지 마. 한우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 다 들었어. 재이식 받아도 버티기 힘들 거래. 지은호가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해볼 수 있어. 박진석 회장님이 공여자 찾아주신대. 한우진이 지은호를 쳐다봤습니다. 박진석? 고성의 남편? 응.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 한우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지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의 조건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을 이지혁에게 준다는 것을 그냥 도와주신대. 지은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의 눈을 보았습니다. 은호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한우진이 말했습니다. 넌 거짓말할 때 눈을 못 마주쳐. 지은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진아, 말해봐. 한우진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조건이야? 지은호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너 재이식 받아서 살아. 그런데 나중에 만약 내가 떠나게 되면 심장을. 한우진이 지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지혁 대표한테 주는 거지? 지은호가 놀라서 한우진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한우진이 웃었습니다. 대충 짐작했어. 내가 그렇게 울면서 숨기는 거면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사는 거겠지. 한우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좋아. 뭐? 지은호가 놀랐습니다. 내 심장 줘. 한우진이 말했습니다. 이지혁 대표한테. 우진아, 무슨 소리야? 은호야. 한우진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난 이미 내간 받아서 6개월 더 살았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리고 한우진이 웃었습니다. 너 이지혁 대표 좋아하잖아. 지은호가 부정하려 했지만
한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살려. 내 심장으로. 그럼 나도 의미 있게 떠나는 거잖아. 지은호가 한우진을 안았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한우진이 지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 행복했어. 내 동생으로 살아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 30년 전 비리 의혹, 불법 정치자금, 뇌물수수 의혹 제기. 모든 방송국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박진석은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이사들이 따졌습니다. 박진석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작된 증거입니다. 고성이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언론은 이미 난리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회장님이 물러나셔야 합니다. 박진석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 서재에 있었습니다.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성재야. 박진석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성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고성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 회사는 괜찮아.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지금은 버티는 거야. 박성재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 믿어요. 박진석은 아들을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아들. 2주 후 한우진의 제2식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박진석이 찾아준 공여자로부터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한우진은 회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거부 반응이 또 올 겁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매일 한우진 곁을 지켰습니다. 한우진은 그런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 지역 대표는? 병원에 있어. 가봐. 한우진이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너 그 사람 곁에 있어줘. 지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아, 가. 한우진이 웃었습니다. 내가 허락했어.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이 입원한 병동으로 갔습니다. 이 지역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나빠 보였습니다. 대표님, 지은호가 다가갔습니다. 이 지역이 눈을 떴습니다. 은호야, 왜 혼자 여기 있어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차철민은? 보냈어. 이 지역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일 봐야지. 지은호가 이 지역 옆에 앉았습니다. 대표님, 응? 대표님 살릴 수 있어요. 이 지역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은호는 박진석의 제안을 말했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을 이 지역에게 준다는 것을. 이 지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 대표님, 안 된다고. 이 지역이 소리쳤습니다. 한우진 심장을 받을 순 없어. 그건 살인이야. 아니에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원해요. 우진이가 대표님 살리고 싶대요. 이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대표님. 지은호가 이 지역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요. 저를 위해서. 이 지역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은호야. 저 대표님 좋아해요. 지은호가 고백했습니다. 살아서 제 곁에 있어요. 이 지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 좋아해.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3개월 후
한우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거부 반응이 왔습니다. 한우진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은호가 유리창 너머로 한우진을 봤습니다. 한우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의사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날 밤 한우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중환자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우진아. 하지만 한우진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장기 기증 동의서대로 한우진의 심장은 적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지혁이 마취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식 수술 시작합니다. 의사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8시간의 대수술 끝에 이지혁의 가슴에 한우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대표님 부탁해.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이지혁이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은호야. 대표님. 지은호가 울며 웃었습니다. 살아 돌아오셨어요. 이지혁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이. 고마워, 한우진. 이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안았습니다. 은호야, 나 살았어. 응, 살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한편 박진석과 고성희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언론에서.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심장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우진의 심장이 이지혁 안에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그 심장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